1타짜, 2타짜, 장타짜, 김타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생긴 앵커님. 그래요? 얼굴 보고 싶은 늘. 자, 그 전에 지금 프롬에 지금 문자를 소개를 꼭 해달라고 밖에서 우리 제작진이 올렸는데 별로 탐탁치 하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읽습니다. 시키면 다 해. 유튜브로 진희님. 경랑의 대한민국 정치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송곳같이 분석하는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계의 다크호스 진정 핵인싸입니다. 다 여기 있고 감사드립니다. 진희님. 자, 유튜브로 오늘은 선물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김태현 씨 얼굴 보러 들어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선물 빨리 드려 선물. BGM으로 깔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동의합니다. 음악 방송에 앉아서 그걸 못하네. 저 동의한다고요. 그죠? 저는 막 요즘에 김태현 예.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테디 얼굴 보면서 평론하는 게 제 예. 일생일 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 드려요. 커피.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 정 사장한테도 내 속으로 갑자기 저 형이 왜 저러지? 막 이런. 자, 진희님하고 응원 도구 좀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럴까요? 진희님하고 오늘은 선물님께 사랑과 감사함을 마구마구 담아서 커피 쿠폰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메일로 연락처를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타짜에게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어요. 동네에서 만나면 제가 그냥 실물로 하나 쏘겠다는 거.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추미애 의원, 추미애 임시 국회의장 맞죠? 네. 임시 국회의장이었던 자선 최연장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미애 의원. 이 어제 이제 그 임시 국회 임시 본회의에 의장을 해가지고 의장 선출했습니다. 그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화제가 됐던 건 SNS에 긴급 제안이 올라갔어요. 육행시 챌린지. 앞 글자 6글자를 보니까 탄핵만 답이다. 이거를 일단 저 SNS에 올라온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몽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공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그리고 앞 글자만 쭉 따니까 탄핵만 답이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김타짜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 SNS에 이런 육행시 챌린지를 현역 최다선 그님 최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올린 거. 당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중간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 분노와 한을 아직도 삭히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사감이 너무 지나치시다. 사감이다. 알겠습니다. 장타짜는요. 저는 뭐 22대 국회 개원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2대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조롱을 넘어서서 이거는 탄핵으로 표현. 가겠다는 정치적 의지다. 그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층도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층의 의견, 의지도 반영하고 본인도 이 탄핵의 대열에 앞장서가지고 동참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2대 국회의 성격을 추미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죠. 일부 지지층이 그러고 있는 것으로. 일부 지지층. 김타짜 이타짜는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임시의장과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 임시의장은 너무 다행이다. 국회의장이 안 되신 게 왜 이거를 보면 사실 저는 정치가 증오와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장에서 어느 정도는 완충작용, 연착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리어 이 시를 읽고 제가 느끼는 건 증오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런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장 임시 의장만으로도 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이 이르면 진짜 일반 국민들은요 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호중 그 씨의 팬클럽에서 성명 낸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권력자들은 더 하는데 왜 김호중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추미애 의원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각자 본인의 분을 마음껏 분출하며 사는 그런 사회, 그 정글 사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추미애 어쨌든 이게 뭐 옳든 그르든 추미애 의원이 던졌어요. 육선 국회의원이 요거를. 네. 그러면은 아마 오늘부터 저 당원 게시판이나 또는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막 챌린지 나 동참합니다 하고 막 올라올 것 같아. 그러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그럼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 챌린지에 동참해서 탁탁탁 탄핵만 답에달해가지고 육행시를 쓰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을 최다선 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면 뭐 초선 요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 쫙 육행시 하는 릴레이가 진짜 챌린지가 생길지 아니면 안 생길지. 숫자는 저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자신 있게. 최소 30일. 왜요? 저 더민주혁신위 네. 최소 30일. 어. 최대 80. 80도 어디예요? 추미애를 찍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예. 추미애를 찍은 사람이 80이고 예. 우원식을 찍은 사람이 확인된 숫자는 89라고 아니지만, 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예, 바에 따르면 최소 80에서 예. 최대 80에서 최소 30일. 이걸 이제 SNS 상당히 저는 근거를 대고. 아 그래요? 장타짜는요? 저는 최소한 정청래 최고는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래요? 네, 적어도 네. 평산마을을 지금 너무 아프게 생각하는. 뭐 몇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뭐 그런 분들은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걸 딱 쓰신 거를 보고 예. 아 이것도 나보고 육행시를 지라는 거 아니냐 또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스스로 사기에 걸어 들어가려고 하면 왜 그러는 거야? 자, 아니, 청취자 아니. 여러분 잠깐. 아니, 잠깐만. 저희는 오늘 띄워주세요. 아니 이거는 대본에 공개해야 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 여기에 장성철 소장 장타짝에 지어보세요라는 아무 언급 멘트도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내가 그리고- 보증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끔가다 질문지에 이건 타짜니까 알아서 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행간을 읽고 있는 거죠. 이 누구한테 이걸로 물어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 이거는. 장타자가 알아서 이 화면에도 없어요 네. 지금. 불량 아니, 욕심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이게 추미애 의원을 네. 대상으로 딱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추미애 의원을 대상으로 네, 어, 그래서 대통령 그- 대상이 아니고 아니죠. 아, 운 네. 떼줘야 빨리 운 떼줘요. 네. 아니 근데 운 떼줄게. 이거 하면은 네. 추미애 아, 의원이 그건 알아서 저를 하시고. 네.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알아서 하시고. 안 하려고요. 에이 뭐야. 뭐야. 야, 이제 막 고소 고발에 너무 지금 막 너무 괴롭힘을 많이 변호사 당해가지고 많잖아. 네. 사람들이 속을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김타 짜고 저하고 사람들이 밑줄 다 깔아줬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다고 안 하는 거. 네, 궁금해하게 만들고 안 하는 거. 일단 근데 띄웁니다. 아이씨 안 해. 아니 고소당할 아니, 거까지 안 할래. 탄. 끝나고 할게요. 아, 네, 넘어가. 탄. 안 해. 진짜 안 하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차자는 몇 명이나 동참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뭐 그러니까 동참이 있다? 상당수 있다 아니면 얼마 없을 거다? 기대치 말고. 왜 그 국회의원 그 원외위원장 예. 연석회의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발언한 걸 제가 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예. 했더니 대부분 이제 초선 국회 처음 들어온 분들은 예. 국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눈치를 엄청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있지 않을까. 숫자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꽤 있을 그러나 거다? 어쨌든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1번 정청래 네. 이거는 저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벌써 올라오지 않았나?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 저희 밖에 제작진 찾고 있어요. 아직은 안 올라왔답니다. 아직 저 방송 끝나려면 1시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저 육행시에도 등장했던 요 동해 석유 이야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석유 터지고 가스 진짜 30년 분 나오면은 우리나라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동의하실 거고. 예. 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여기 타짜 시간이니까 정치적인 것만 풀어보죠. 요거를 대통령이 직접 20%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라고 직접 발표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냐, 그른 판단이었냐, 요거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딱 나왔을 때 야당에서 뭐 정치쇼다. 정치쇼는 김태현의 정치쇼가 최고인데. 뭐 어쨌든 제2의 부산 엑스포 참패 안 된다. 국면 전환용이다. 더 나가서는 뭐
이게 레임덕 이름을 자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비판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타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타짜거든요. 아, 이타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 이름 바꿀 뻔했어요, 제가. 예. 예. 저-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을 일단 정상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총선에도 어느 정도 뭐 그 선방을 하고 예. 그런 어떤 시각으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는 사실 뒤로 빠지는 게 낫죠. 산업부 장관이나 아니면 차관이 하는 게 훨씬 왜냐하면 뒤로 빠지는 이거야말로 리스크가 있는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20%라고는 하지만 보통 굉장히 이게 힘든 자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꼬나 박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아마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한 가지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야당한테 9가지를 내가 들어드릴 테니까 내가 한 가지만 합시다라는 사실 모든 걸 다 내줘야 돼요. 지금 백발석 갖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쪽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사실상 새로운 어떤 아젠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고 직접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또 이게 30년 후에 발표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늦어도 내년 가을에는 어차피 나오거든요. 해야 된다. 내년 한 뭐 4월 달에는 일찍 첫 번째 시추봉에서는 내년 4월 달에는 나오거든요. 그럼 뭐 4월 달이라 봤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뭐 하이 리스크. 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직접 발표를 하겠다라고 조금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장타짜는 어떻게 봐요? 정무적으로 참모라면 어떻게 제안했어요? 이거 내가 할게라고 했을 때 뭐라고 제안하셨겠어요?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싶으면 해라. 네, 왜냐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이 약간은 좀 뭐 시기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거 굳이 뭐 말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참모라도. 왠지 근데 말이 네. 지금 장타짜의 속내 들어보니 어차피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호재라도 그래도 전면에 쓰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세요? 저는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번 주에 방송을 출연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맨 첫 꼭지에서 다뤄지거나 아니면 비중이 높게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슈 자체가 우리가 산유국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대통령께 좀 불리한 이슈들을 좀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좀 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나중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이것까지 왜 대통령이 왜 얘기를 해?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공격하는 분들은 있지만 저는 좋은 일이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부 장관은 좀 이렇게 더 한 발짝 나가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삼성전자 총액의 시총의 5배, 2,200조 막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희망 기대감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예, 그 얘기구나. 산업부 장관은 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좀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톤다운 시켰으면 좀 호흡이 맞았을 것 같은데 산업부 장관은 더 막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상당히 이제 큰 책임감이 얹혀진 거 아니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소위 말하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퇴로를 만들어줬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예. 김짜짜는요? 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할 때 네. 그리고 이게 결과가 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까 경제성은 뭐 논외로 하신다 그랬는데 경제성도요. 자, 미국에 석유가 매장이 안 돼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셰일 오일이 셰일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뽑아 올린다고 무조건 그게 뭐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나온다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냥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우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비전식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만 했어도 이렇게 비난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네, 했다. 너무 내일 산유국이 될 것처럼 국민들한테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오 이러다가
그것이 점점 김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흥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흥분했다 김이 쭉쭉쭉쭉쭉 빠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 대통령이 불안하네. 불안한 대통령이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호들갑으로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그래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건 어떻게 봐요? 보세요. 실제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탄핵 국면으로 가야 되고 그걸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슈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의 어떤 그랜드 플랜에 상당히 지금 그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예가 떠오른 게 김대중 대통령이요. 1998년에 가스전 발견했거든요. 동해 앞에 울산 앞바다에서 그때 일단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발견했다기보다는 이게 시추를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2003년도에 시추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당시에 야당이 몽땅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반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고작해야 이거 조금 나올 것 같고 너무 심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당시 자민련 조모 의원이 뭐 거의 용광 포스코 같은 그런 회사 하나 차려갖고 바나나 하나 지금 나올 정도의 양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2004년도부터 채굴을 해갖고 2021년까지 17년 동안 1조 6천억 원을 쏟아붓고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여요. 1조 남는 장사네. 1조 정도가 남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야당 반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반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도리어 이걸 계속 화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고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나 김어준이 무슨 주택 운운했지만 바로 아브레우 박사의 그 퇴적학교 회장이고 미국에 하니까 아브레우만 그렇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아까 장 수장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게 계속 이슈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도리어 자신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거꾸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탐사 전문 기업인 우드사이드라고 있는데 이 연매출 20조고 직원이 이제 5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7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한국석유공사랑 같이 그 지역을 탐색을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철수했어. 근데 그쪽이랑 같이 했던 그 데이터를 갖고 액트지오에게 주니까 여기는 최대 140억 배럴 나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좀 맞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모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산업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저도 동의하는데 2022년 1월 17일 날 산케이 신문이 이런 보도를 해요. 시마네 현에서 몇 킬로미터 지점에 30년 만에 일본이 가스전을 시출하겠다라고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하고 정부가 반발씩 내서 3,400억 원을 들여서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곳에서 아주 가까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뭐 8광구와 6-1광구가 지금 이번에 시출을 하는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석유나 가스전이 있긴 있지만 채산성이 어떻게 됐냐 이것만 문제가 될 뿐인데 당시에 이 지금 광개토 프로젝트가 이미 이 일본이 시추하기 전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석유공사. 알겠습니다. 자, 나올지 말지는 파보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모르고 파봐야 아는 겁니다. 그거는 호주가 맞는지 미국이 맞는지는 파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파기로 했으니까 파보고 정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 근데 나올 하겠습니다. 때까지 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나올 때까지 파. 그 지역 한 5개는 해야 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굉장히 그 훨씬 더 규모 있고 훨씬 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어 표현으로 no longer 더 이상 아니, 여기 그리고 뭐 또 그렇게 그 저 데이터 어쨌든 아주 또 봅시다.
겨울 내내 또 국내외 기관에서 또 교차 검증했다잖아요. 예. 네. 에이, 일단 파 보고 그거는 그러면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하지 왜 대통령이 이렇게 뜬금없이 호들갑을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마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에는 자 그러면 요거 2타짜. 근데 이 천공이라는 사람 네. 이 유튜브에 등장해가지고 5, 6개월 전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가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네. 요거를 이제 기사를 쓰면서 왜 또 천공이냐. 네. 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이거 그렇죠. 이거 천공 입장에서는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 정보를 들은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뭐예요 이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동해가스전 있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에 그 폐쇄했잖아요. 17년간 어쨌든 돈 벌어들였고 그거를 만약 기사를 누구도 봤다면 동해에 아직도 가스가 있겠구나. 지금 포항에 불의공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예? 있지, 아직도 형님. 불이 타잖아요. 경제성.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공이 지금 13,000개 콘텐츠가 거기에 다 들여다보면 안 걸리는 거 없어요. 다 찾아갖고 이것도 천공 저것도 천공하면 투방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해당되는 거 많아요. 문재인 정부도 천공이랑 어떻게 연관성 있게 한번 다 찾아볼까요? 다 연관성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타자는요. 그러니까 천공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예언한 것 중에 대부분이 맞아가지고 저는 이번 예언도 맞아서 우리나라가 꼭 전 세계 15위의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논평을 하니까 바람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논평을 해요? 이 천공 얘기를 지금. 그렇습니까? 왜 못해요? 저 김타짜. 그러니까 이제 그 1월에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국민들이 만약에 우연이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정권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게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막 뛰고 뛰고 그러면 이게 천공이 한 5개월 전에 만들고 갑자기 5개월 전에 만든 걸 안 올리다가 갑자기 2주 전에 올려? 근데 또 이걸 뜬금없이 막 발표를 해.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취재를 보면 공무원들도 거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해소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김타짜. 요거 당원 당규 개정. 핵심이 또 갑자기 이제 당원권 강화해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튀었는데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대선 1년 전. 그 이유는 당권 대권 분리.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저 민주당은 1년. 근데 요거 지금 개정 움직임이 막 있던데 예외 조항 두고. 뭐 개정 움직임도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예외 규정 둬가지고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헌법 개헌이나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박성준 의원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방선거 전에 퇴임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대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박성준 의원 말이 맞죠. 그래요? 왜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거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지 않는데 이걸 개정한다? 이재명 당대표나 소위 좀 영향력이 있을 만한 정치인, 비중 있는 정치인들은 다 반대하죠.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 다음 당대표가 행사하게 하게 되는 상황이 안 해도 될 상황에서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면 반대하죠. 그럼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해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기 위한 목적인 거다. 다음 대선이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타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전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기에 뭐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거 현행 당원 당규상 이재명 당대표는 못 나가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공천권도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심각하게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룰과 제도와 규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바꾸고 변경하고 유리하게 만들고 그건 룰이 아니죠. 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어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빼놓고 이 룰을 고칠 생각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민주의 업적이 당원 당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정치 개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발로 차고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전 이런 비판까지 할게요. 그럼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바꿀 사람이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이거는 독재의 경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지층들은 원하겠지만 중도층이나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이재명 당대표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네. 지도자감이 아니네. 이러한 인식을 좀 더 강하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조 부분이나 반론 있으세요? 일단 주어가 이재명이다. 이거는 좀 반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직 연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거였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논란도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이재명이란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목적어가 이재명인 것 같다. 뭐 바이가 아니라 for 이재명이 있는 것 그러면 같다.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려는 되니까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 타짜예요. 내 두 번째야 정말. 이건 우연히 겹치면 뭐라고? 필연. 필연이야 이건. 뭐 제가 교체돼요? 김모 아니요. 씨가 와요 제 대신? 타짜가? 두 번이야 이 지금. 타짜. 저 다음번에는 저 레드 카드예요. 다음부터 제가 지금 나갈게요. 퇴장.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가 달라요. 총선 이전에는 자기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말에. 근데 총선 이후에는 다 알아서 해줘. 자기가 막 직접적으로 안 해. 차르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자기 의지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 아닌 것처럼 다 얘기해요. 추미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와 우원식 두 후보들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뺐습니다. 두 후보들이 경쟁했는데 누가 돼도 나는 어쨌든 한 표밖에 없고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갑자기 추미애 후보한테 안가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차르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주어 맞지. 왜 주어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 그룹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어가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은 이미 벌써 2022년부터 계속 당원 당규를 바꿔왔잖아요. 처음에는 왜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당직자 이 사퇴하는 거 그거를 윤리위가 판단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당무위가 하기로 하고 이것부터 사실 차곡차곡 계속 이렇게 이번까지 왔어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수고를 계속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당원 당규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고쳐서 영원히 안 고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한 줄만 딱 있으면 돼. 당원 당규 뭐 몇십 조씩 없어도 돼요. 모든 것은 대표가 결정한다? 모든 것은 대표 마음이다. 이재명 대표만. 여기 주어 있어야 돼. 이재명 대표 뜻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너무 세부적으로 그냥 고치는 수고를 되풀이하고 계시다.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욱하고 좀 올라오는데 좋아요 이런 거. 욱하고 올라오는 거. 당원 100%로 당원 개정하고 그다음에 연판장 돌리고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이면 거기부터 비판하고 민주당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우려 표명하고 하면 안 된다. 국힘하고 똑같아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2022년부터 지금 하는 이 행태나 행보를 보시면 솔직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였습니다. 국힘 잘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수정하겠게요. 뭐요? 그러니까 주어라고 했는데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안에 이재명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 근데 지난 30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 중 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누구예요? 알죠? 아시죠? 네, 알죠. 누구예요? 뭐
아 뭐요? 아, 기사 유명한 엔터 회사 이런 거 같은 분이. 엔터 회사? 네. 네. 김영진 의원이라고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맞아요? 네, YG. YG.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했어? 엔터테인먼트에 YG. 영진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나? 그러니까 YG. YG네. 근데 YG. 근데 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열성 지지자들의 힘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초선 의원들 위주로 얘기가 훨씬 많았고, 중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약간 신중한 발언을 좀 많이 제기했다. 또 저는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 2인 하이브리드 투톱 지도 체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아니 장타짜 이거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그냥 단일 지도 체제 가.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요거 무슨 특별위원회? 예. 저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상규 전 의원.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상규 전 의원. 여상규 전 의원은 황운하 비대위원장의 최측근. 맞아요.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고. 황우여. 예. 저 대학 후배고. 네. 대학 후배 맞을 겁니다 아마. 네. 저 같은 판사 후배고. 네. 시켰어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2인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당 대표 부대표 이거 왜 황우여 위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어. 왜 겉으로는 본인 얘기는 어쨌든 자꾸 지금 집권 여당이 몇 개월 만에 계속 비대위 하니까 이게 네. 말이 되냐. 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자 1등 당 대표가 일단은 좀 나가게 되는 거리나 사고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선임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직을 승계받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비대위원회 체제를 네. 뭐 집권 여당이 계속 뭐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기반을 네. 마련하자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준석 전 대표 나갔으면 조수진 부대표가 대표 이렇게 아이고. 요런 식.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김기현 대표가 나갔으면 김재원 그때 대표는 정지였으니까 김병민 부대표가 대표 네. 이런 식으로 가자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것 같아요. 지도부 유지해가지고. 네. 예. 근데 아마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고 또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대표의 상징성을 최고위원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 고치려면 대표 경선 2등한 사람이 부대표 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면은 당원당규 딴 것도 고쳐야 되는 게 그 당 대표가 없으면 이제 원내 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 규정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원당규상에 보면은 어쨌든 원톱은 당 대표고 두 번째 2인자는 원내 대표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항까지 다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전 이준석 대표 시절이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경선 1등하고 2등이 아마 당시에 나경원 네. 의원이었을 거예요. 예, 나경원 전 의원 당시로 나경원 의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이준석, 부대표 나경원,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조수진 뭐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물러나면 나경원 부대표가 당 대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겠네요. 예전으로 보면. 자, 근데 이거 이미 결정 났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예. 그런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의원을 개정 특별위원회에 앉히면서 이 안을 지금 들고 나오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이래서 어당팔인가? 아니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8월 달쯤에 전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마음속으로 속내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공방전이 벌어져요. 지금 이렇게 뭐 집단 지도 체제니 룰이니 이렇게 되면 사실 늘어질 수밖에 없다. 도리어 자기가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8월 달에 하려는 의지가 또 보인다. 두 번째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의욕이 넘쳐요. 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사실은
당에서는 굉장히 알고 있었대요. 홍영표 비대위원장이 신나죠, 지난 그렇죠. 총선에서도 어떤 의혹을 보이고 네.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비례대표 신청도 했으니까. 알고 계셨네요. 예. 뭐 보도가 이미 됐잖아요. 보도가 됐네요. 그러면 그런 비공개 것들이 신청.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의 어떤 존재를 굉장히 띄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예를 들어서 비윤이 원사이드하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친윤과 친윤 쪽 주류 쪽이 함께 지도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자기가 어쨌든 빛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3인 고집했다가 2인이면 좀 달라졌나요? 의원총회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고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대표는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반대해갖고 흔들어 놓으면 자기가 대표가 됐어요. 야, 옛날로 치면 김무성 대표, 서청원 부대표 그랬으면 정말 볼만했겠다. 그렇죠. 멱살 잡는 거죠. 매일매일. 어느 게 낫습니까? 지도체제는. 저는요. 근데 저는 이런 정답이 생각- 없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정반 합이라고 저는 보는데 집단 지지체가 되면 그 안에 논의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 또 와요. 네. 오면은 또 단일 지도체제로 해서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라도 해봐야 된다가 또 너무 집중화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지 못한다면은 또 이게 너무 천편일률로 가거든요. 그러면 당의 활력과 건강성이 떨어지게 또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활력과 건강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정반 합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는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예. 뭐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예. 찬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황우여 의원도 그 지점을 그동안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 지점을 저는 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장타짜. 네. 내가 친윤 핵심 의원이라면 막 고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친윤이 아직도 주류라는 전제하에 한동훈 당대표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체제 뭐가 낫나? 에? 집단 지도체제 해가지고 예전에 김무성 서청원처럼 친윤 의원들을 막 들여보내가지고 완전 포위를 해버려? 이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당대표 한동훈 최고위원 다 나가가지고 무슨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유승민 이러면 더 골치 아픈데? 그렇죠. 요 고민도 할 거 아니에요. 친윤 의원 핵심 의원들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지도체제. 그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어요. 접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나 최고위원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취재 안 해봤어요? 아니 막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룰을 바꾸고 싶어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그냥 내비두자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갖고 임기 2년 채울 수 있겠어. 중간에 뭐 그냥 슉 흔들면 그냥 날아갈 거야. 그때 다시 뭐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먹든지 전당대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면 되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신 못 차렸다. 그냥 당원과 민심에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은 맡겨두시라.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직도 지금 덜 망했나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2차차 더 보탤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 태평성대에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파가 많고 그래서 정파별로 이슈가 다르고 그런 그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가 맞는데 태평성대네. 지금 전시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개혁이 필요하고 진짜 바꾸길 원하잖아요. 이 당 바꿔야 되잖아요. 한심한 당이라고 다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그 빠른 시간 내로 저는 바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 그 환경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야당이 태평성대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그러면 좋겠고, 예. 좋겠고, 그다음에 저쪽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좀 이 말이 꼬이는데 그게 아니네. 하려고 죄송합니다. 저는 집단 지도 체제를 저쪽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좀 꼬였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당의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좋은 일이 아니라 반쪽 개헌이 있었어요. 네.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이제 개헌을 해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첫날 본회의 첫날. 자, 그런데 오늘까지 협상을 마쳐야 돼요. 내일이 법정 시한이니까 협상 될 것 같습니까? 운영이 법사위 과방이 쉽지 않다고 쉽지 봅니다. 않죠. 자, 그럼 네. 쉽지 않으면 네. 그럼 민주당은 일단 법에는 그냥 선출하게 돼 있으니까 선출은 네. 18개 다 가져요? 최악의 경우 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아, 잠시만요. 그냥 단독이 아니라 야당 단독 맞아요. 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예, 여당 단독. 여당 아니 단독이 근데 있었고. 저는 야당 단독 이 말도 저는 좀 약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야당이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7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야권, 그래서 그럼. 야권인데 네. 그게 단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1야당 단독 그러면 그렇게 바꿀게요. 제1야당 단독도 아니죠. 7개가 다 했으니까. 7개가 다 같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빼고 다른 당들이 다 뭐 동의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총선 심판이 먹히지 않는 대통령실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이라도 대통령실 변하잖아요. 이거 굉장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는 그렇죠. 독식하는 게. 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심판을 해라라는데 오히려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걸 조금만 바꾼다면 이렇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타자는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안 돼요. 뭐 된다고 생각 전혀 안 하시면 됩니다.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네. 왜냐면은 국민의힘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고. 아니 국민의힘도 다 가져가야 된대요 지금. 다? 과방위까지 다 가져가야 된대요. 아, 3개. 세개 다, 세개 다. 3개를 얘기. 중요한. 그래서는 양쪽인 뭐 운영이 법사위 과방위를 다 가져가야 된다니까 이거는 접점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러겠죠. 내일 지나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합의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은 다음 주 중에 그냥 민주당이나 야당 단독으로 해가지고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1대 총선 21대 국회 첫 번째에서 18개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줬어요. 예. 근데 그때는 40일 동안 저항을 했어요. 예. 전국 사찰 다 돌아다녔어요. 예. 주호영 의원이.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이 달려가서 막 좀 제발 협상해달라. 예. 그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다 가져가라. 한번 2년 동안 해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 서사가 없어요. 최소한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도 어쨌든 대화는 해보자라고 하고 3개를 다 가져가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2대1이나 1대2나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거든요. 속내가 조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일인데 이게 6월 7일 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선고 이후에 지금 압박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15년의 선고의 그 판결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언급이 됐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각했던 유창선 판사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선고와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임시회의 그럼 그 본회의든 얘기는 해야만 한다. 예전에 지난 총선 때는 그 3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운영위가 세계 상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빨리 국회를 열어놔야 된다. 저는요. 그래요? 그 그래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3개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도 사실은 법사위에 내줘도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있기 그게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전략적으로도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 너무 안타깝게 드리는 말씀인데 용산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외부 압박이 되게 세게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